자, 우리 방주에 얘기하다 보면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자, 동물들은 이제 모으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노아와 함께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이제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노아한테 명령했죠?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랬어요. 자, 이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근데 뒤를 보면 너는 둘씩 네개로 데려오며 또 누구한테 명령했어요? 자, 근데 그 다음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암소들씩 노아에게로 나와. 이제 누가 하신 거예요? 어디는 노아가 했다 그러고 어디는 하나님이 했다 그래요. 어느 게 맞을까요? 그쵸, 성경 무조건 맞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한 거예요? 노아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준비한 거예요. 성경은 이게 언제나 일맥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형상이란 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해요. 어떻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같이 살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이 사세요. 네. 같이 살고 싶어서 예수님 내려온 거예요. 마지막 때를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이 사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하세요. 네. 여러분, 만약에 노아 홍수가 전주적인 사건이라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노아의 후손이라면, 여러분, 홍수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만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지구상에 용 다음으로 전설이 많은 게 뭔지 아세요? 홍수 전설입니다. 컬렉트 된 게 어떻게 해요? 320개나 됩니다. 예, 여기 있는 거죠. 북미, 남미, 태평양, 바벨론, 그리스, 인도. 너무나 많아요, 홍수에 대한 전설이. 근데 그 안에 전설들을 보면 그 안에가 많이 바뀌고 막 이랬지만 그 안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일치해요. 이렇게요. 방주가 준비됐고, 물로 심판받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게 우리 조상이다. 320개나 돼요.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우리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미시 평판 뭐 이런 것들 보면 창조하고 홍수에 대한 전설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던데요. 근데 그 기록이 모세보다 먼저 거라 그러던데요. 그러면 모세가 그거 베껴 쓴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 너무나 많이 받아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먼저 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죠? 하나님이 계시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의 내용은 다 노아 방주가 정육면체예요. 안의 내용이 다 달라. 여러분, 먼저 쓴 게 제대로 안 썼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계시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쓴 게 제대로 썼다면 하나님이 뭐하러 계시해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잘 잊어버리고 원래 없던 거 껴놓고 바꿔버리고 과장하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책이 먼저 썼냐 나중에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계셨던 분이 계시했냐 안 했냐가 중요해요. 그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다 버리세요. 계시한 책이 있으니까 10대 1점 10대 1 맞는 거예요. 크기가 만든 거예요. 아세요? 네, 거기 계셨던 분이 계시한 겁니다. 여러분, 보면 이제 홍수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다 심판받고 다 죽었다 그랬죠. 방주에 있던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구원받고 다 살았다 그랬죠. 여러분, 방주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요? 홍수 동안에? 노, 아니에요. 유일한 곳이에요. 전 그래서 방주만 먹고 누구 생각이 나요? 유일한 분.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죠, 뭐. 방주는 문도 몇 개예요, 또 하필이면. 문도 한 개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만들어서 16,000마리 나가게 체육관처럼 문 여러 개 쫙 만들어가 쫙 나오게 했었는데 문도 한 개예요. Only door. 그래서 저는 방주만 보면 더더욱 예수님 같아요. 근데 예수님 진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아무도 없어요. Only door. Only way.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으로 가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면 제일 빠른 길인가요? 더 베스트 웨이?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뭐예요? Only way. 유일한 길.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모든 사람이 창조자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다 잊어버렸거든요. 한 명도 알 수 없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다 잊어버린 곳에 성경이 가는 곳만 다시 알게 된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세상은 다 살다가 죽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만 거꾸로 그랬죠. 뭐라고요? 원래 죽었었는데 생명책이 가서 믿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죽는 게 아니에요.
죽었었는데 살게 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부모님이 얘기하라고. 너 낳았잖아. 근데 원래는 죽은 거다. 이 얘기 꼭 해줘야 돼. 그러면 너 안에 생명이 오지 않는 한 너 죽는 거야. 온리웨이. 살다가 죽는 게 아니야. 여러분, 살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과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의 인생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죽었다가 산 사람처럼 살세요. 살다가 죽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전통적인 사고가 성경으로 뒤바뀌어야 돼요. 그때 우리한테 파워가 생겨요. 그때 하나님 마음 알아요. 아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자신을 문이라 그런 적 있죠? 언젠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뭐라고요? 꼴을 얻으리라. 진짜 예수님이 자신을 문이라 그랬어요. Only door. 네,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꼴 먹는 거 다 책임진다 그랬어요. 전능한데 좋은 분,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지구의 날 하겠는데 여러분, 지구상에 있나요, 없나요? 자, 이게 언제 만들었다고? 1872년에 만들었습니다. 예, 지구상에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그림이 빨리 빠져나가고 뭐가 있어야 돼요? 노아홍 심판 사건이 들어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진화와 멸종과 진화와 멸종이 되다가 아담 된 거 아니에요? 아담까지 다 창조된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쓸어버린 흔적이 화석인 거예요. 저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우리 언제 가져왔다? 이거 없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걸 이미 만들었을 때 나이를 측정할 줄도 몰랐는데 몇 천만 년을 다 적어버린 거예요. 없는데 당연히 진화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지구의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오래됐다는 편견이 어땠을까요? 들어왔겠죠. 자, 이게 이제 사실 시작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얘기할 땐 이제 화석은 나이 측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에만 제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기물하고 뭐냐면 동물과 식물에 관련된 걸 유기물이라고 그런 겁니다. 자, 유기물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아직까지 뭐밖에 없냐면 탄소밖에 없어요. 측정이 방법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따 그거에 대한 얘기, 왜 화석은 나이 측정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연대 측정 방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 그래요. 이제 탄소 연대 측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탄소가 우리가 벌써 C라고 표시한다는 것만 들어도 머리 아픈 사람이 있어. 왜 탄소가 C일까? 그런 거 묵상하지 마세요. 아, 탄소가 C인가 보다.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일반적인 탄소가 얼마냐면 탄소 같이 하겠습니다. 12. 왜 12라 그냥 이런 거 묵상하지 마세요. 그 시간 아니에요. 아시겠죠? 탄소 12는 안정해요. 안정하다 뭐냐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안정해서.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연대 측정을 하게 된 건 바로 탄소 14를 알았을 때부터예요. 자, 근데 탄소 14는 불안정해요. 자, 불안정하다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불안정해서 다른 거로 날아가 버려요. 변해요. 그러니까 질소 가스로 변해서 날아가 버려요. 자, 예를 들면 여기 휘발유 아시죠? 휘발유. 개솔린. 자, 안정해, 불안정해요. 불안정하니까 조금 지나면 뭐로 날아가요? 액체가. 기체로 다 변해서 날아가는 거죠? 똑같아. 탄소 14는 뭐로 날아간다? 질소 가스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불안정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따라가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불안정한 탄소 14하고 안정한 일반적인 탄소 12하고 몇 대 몇이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1대 1조. 자, 이 얘기는 뭐야? 안정한 탄소 12가 거의 다르는 거야. 불안정한 탄소 14는 무지 조금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되셨죠? 여러분, 지금 70억이잖아요. 1조는 70억보다 더 많잖아요. 70분의 1도 지금 작은 건데 1조분의 1이라니. 그러니까 불안정한 탄소 14 양이 어떻다? 무지무지 적대는 거예요. 자기가 공기 중에 지금 어떠하냐면 1대 1조로 떠다니는 거예요. 오케이, 되셨죠? 자, 근데 광합성과 호흡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식물 속에 1대 1조로 들어가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걸 동물이 먹죠? 여러분도 드시잖아요. 시금치 드시잖아요. 콩나물 드시죠? 나 드실 때 탄소 14하고 11을 골라서 드신 분. 아, 그거 있는지도 몰라도 골라 먹어. 1대 1조로 들어가겠죠? 오케이? 변 볼 때 골라서 하신 분. 없겠지. 1대 1조로 나가겠죠? 그러므로 살아있을 땐 공기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두 다 몇 대 몇이다?
1대1조. 너무 쉬운 얘기예요. 오케이, 대자적 평형을 이룬다는 거야. 자, 근데 죽고 나면 들락날락 안 하죠. 안정한 탄소 시비는 그대로 있지만, 여기 노란색입니다. 안정한 탄소 시비. 불안정한 탄소 시비. 갈색은 뭐로 날아간다고요? 지속해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채워지지 않잖아. 죽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므로 죽은 지 오래되면 탄소 식사는 점점 줄어들고, 죽은 지 얼마 안 되면 탄소 식사량이 많고. 오케이? 이게 탄소 연대경법이에요. very simple. 안에 C 어쩌고 24 이런 건 어렵게 느끼지만 안에 내용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탄소 식사가 많으면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고, 탄소 식사가 적으면 죽은 지 오래된 거고. 자, 근데 몇 대 몇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양이 너무나 적죠? 자, 그러므로 당연히 과학자들은 탄소 14가 날아가는 속도를 측정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날아가나 해보니까 5,730년이 지나면 처음에 양이 반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2조분의 1로 줄어들어요. 1조분의 1이었다가. 오케이? 또 5,700 지나면 11,460년이 되면 4조분의 1로 줄어들어요. 오케이, 되셨죠? 또 17,190년이 되면 8조분의 1, 16분의 1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탄소 14양이 점점 어떻게 된다?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완성됐으니까 끝난 거예요. 탄소 14하고 12의 양만 알면 줄만 닦으면 뭐가 나와요? 연대가 촉촉촉촉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탄소 연대정법이에요. 자, 근데 처음 양이 얼마라고요? 처음부터 탄소 14양이 어때요? 무지 조금이죠. 그러므로 요 몇 단계가 내려가면 탄소 14는 하나도 안 남고 다 날아가 버리겠죠. 산술적으로 어떤 유기물도 5만 년이 지나면 그 안에 측정 가능한 탄소 14가 남아있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5만 년보다 오래된 유기물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 첫날 배웠죠? 400만 년, 300만 년, 200만 년, 100만 년, 10만 년 쓰여 있죠. 자, 이거 측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직까지 동식물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탄소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거 측정하지 않고 쓴 거 아세요? 어떤 인류학자도 이 화석을 직접 측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알아요? 이게 진화론입니다. 지구상에 두개골이 이렇게 발견된 데가 있다 없다? 널려 있는 걸 뭐만 가지고, 측정이 아니에요. 모양만 가지고 모아온 거.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수십억 년이란 말이, 그 말이 진화론인 거 아세요? 근데 우리는 별개인 줄 알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2스텝만 들어가면 바닥이 드러난다고. 지구상에 없어요. 여러분, 과연 이거 측정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측정해? 사람보다 더 오래됐다고 그러는데. 측정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측정을 못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측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계속. 왜 측정하지 않을까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측정하지 않을까? 에? 응? 탄소가 없으니까? 이게 중요해요. 왜 측정하지 않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천만 년하고 먼저 적어버렸다고요. 탄소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오래됐다는 편견이 측정하기 전에 먼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편견은 측정 안 하게도 해요. 아세요? 제가 측정해 볼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해보면 되지. 자, 했는데 거기 만약에 탄소 14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보다 젊은 거예요? 그렇죠. 5만 년보다 젊은 거죠? 해보면 되지. 자, 이제 먼저 이거 어제 우리 보여줬던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데이렉 에이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유명한 고생물학자도 발견된 층에서 화석의 날 결정한 경우는 없다. 자, 왜, 무슨 얘기 알겠죠? 이제 측정하지 않으니까. 왜 측정하지 않냐? 그 안에 탄소 14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측정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뭐보다 젊다고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탐소를 함유하고 있는 어떤 유기물이건 어떤 것도 측정했을 때 탄소 14가 없는 경우는 여태까지 단 한 건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 지질학자입니다. 탄소가 함유된 오래됐다는 화석들을 분석할 때 아시겠죠? 탄소 14가 없어야 하는데, 그죠? 탄소 14가 발견된다. 여기 심각한 문제죠. 자, 여기서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은 지금 지질학으로 전공 바꿔도 돼요. 굉장히 깊숙이 들어온 거예요. 대학원생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네. 즉, 수십억 년 되었다고는 성캠브리아는 대리암과 흑연에서 탄소 덩어리죠.
고생대 수십억 년 되고 석회암과 나무, 심지어 중생대 공룡뼈까지 모든 샘플들은 탄소 흡수를 함유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적어도 뭐보다 젊어야 된다. 자, 근데 여러분 남아있는 양으로 계산하면 수천 년으로 다 떨어지는 거 아세요? 네. 여러분 몇 대 몇이라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석탄 측정해 본 거예요, 우리가요. 스탠다드 샘플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진화론자들 2억 5천만 년 됐다는 지층 속에 있는 석탄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안에 뭐가 있으면 안 될까요? 탄소가 있으면 안 되겠지. 탄소 숫자가 있으면 안 되겠지. 충분히 있었어요. 5천 년밖에 안 된 거예요. 다 날아가지 않은 거예요. 자, 이 나무화석도 1억 8,900만 년 됐다 그러는데 탄소 숫자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다 날아가지 않은 거야. 5천 년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무화석 석탄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노홍수 성경 그대로 하면 약 4,500년밖에 안 됐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자, 제가 지금 탄소 14가 정확하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가정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안 하지만 우리 해보면 오래되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지구상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는 겁니다.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예. 측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빨리 지질세표가 마음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1년에 일어난 홍수 심판이 여러분 안에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화석은 널려 있는 거예요. 중간단계 있다 없다? 화석이 여러분 진화에서 발견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진화론자들의 바람이었어요. 희망사항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려고 시도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지 지금 얘기했던 이런 탄소라든지 방사성 연대청법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것들이 지구는 오래될 수가 없다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몇 개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땅에서 계속 뭐가 나오냐면 헬륨 가스가 나와요. 이건 이제 우라늄이라는 것이 이제 뭐 붕괴해가지고 나부로 붕괴될 때 이제 헬륨 가스가 나와요. 그럼 지구에 그러면 우라늄이 어느 정도 매장량 적어도 이거보다 많다 이런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날아오는 속도가 있어요. 빠져나오는. 그럼 속도가 있으면 만약에 진화론자 얘기하는 것처럼 지구가 46억 년 됐다면 여러분 45억 년이 얼마나 긴 건 줄 아세요? 정말 100년 살아보셨어요? 1000년이 얼마나 긴데? 10,000년? 여러분 46억 년이요? 이거 여러분 함부로 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긴데? 그럼 여러분 대기 중에는 헬륨으로 가득 차야 돼요. 아무리 적게 나와도 헬륨이 거의 없어요. 이거 우리 노벨 물리학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멜빈 쿡 박사님 뭐라 했어요? 이거 지금의 헬륨의 양으로 볼 때 자기는 10,000년 넘을 수 없다고 본다. 네, 너무 조금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구가 하나의 자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지금 이쪽이 태양인데 아시겠죠? 여기 지구 보이죠? 동그란 거, 조그만 거. 그죠? 자, 근데 지금 이 보호해 주는 게 여기 자석이에요. 만약에 지구가 자석이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1초도 못 살고 다 죽어요. 왜냐하면 태양에서 빛이 오는데 빛 에너지가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단파들, 감마선, 엑선도 와요. 자, 이걸 1차적으로 막아주는 게 바로 자기장이에요. 보호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슬아슬한 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시간이 만들어줬을까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연은 여러분 주사위 던지는 게 우연이에요. 우연이라는 건 뭐냐 하면 즉 주사위 던지는 거. 나의 지적인 거, 인격적인 거, 계획적인 게 하나도 동원 안 된 거. 맞습니까? 반면에 설계는 뭘까요? 자, 우리 지금 청파중앙교 누가 디자인했잖아요. 저 총 굉장히 놀랐어요. 너무 멋있는 거 예배당이. 네, 여러분 이 디자인한 사람의 인격적인 거, 지적인 거, 계획적인 거 모든 걸 보여주는 게 이거죠. 여러분 우연과 계획, 설계는 완전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계획됐을까요? 여지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기장이 점점 줄어든다는 걸 알았어요. 네, 줄어드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맨 위에 8.58, 8.48, 488, 8.363, 8.36 이래서 점점 줄어들어요. 아시겠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로 가면 점점 못했다는 얘기예요. 셌다는 얘기죠. 근데 너무 세도 안 돼요. 너무 세면 N극하고 S극이 무지 세지겠지. 뜨거워져요.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떠한 지층 속에도 그런 흔적을 남겨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보고된 바가 없어요. 이 바네스 교수님이라고 엘파소 대학에 있던 분이죠.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이 뭐라 했어요? 지금의 이 자기장의 양으로 보더라도 10,000년을 넘을 수가 없다. 10,000년만 넘어도 그 지층이나 모든 곳 속에 자성을 띠는 광물들이 있는데 여기에 셌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 자, 우리 여러분 혜성이라고 아세요? 혜성이 뭐죠? 태양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태양 갔다 멀어졌다. 여러분, 근데 혜성은 들어갈 때 태양 가까이 가면 점점 꼬리가 길어져요. 왜 그러냐면 태양 열 때문에 깨져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사돼가지고 보이는 게 혜성의 꼬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크기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작아지겠죠.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겠죠. 이 단주기 혜성, 헨리 혜성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볼 때 거꾸로 돌리면 혜성이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커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무중력 상태에서 어떤 걸 가만 놔두면 이제 가만 놔두면 초고닥 붙겠지, 중력 때문에. 근데 붙게 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돌려야 돼요. 그죠? 원심력. 돌리면 만약에 이 질량이 똑같은 걸 돌리면 같이 돌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도 근데 이제 만약에 이쪽에다가 계속 무게를 질량을 더 주잖아요. 그러면 이 공전의 중심이 무거운 걸 중심으로 점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태양이 조금은 도는 거예요. 수금자부터 천에 행성하고 위성의 질량만큼. 근데 태양이 너무 무거우니까 안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혜성이 점점 커지면은 태양계 중심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혜성으로 이동하겠죠.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기겠죠. 맞습니까? 이분이 뭐라 했냐면 만약 15,000년이 지나면 혜성이 너무 커져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이걸 일반 천문학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걸 이 간단한 걸 왜 몰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겠죠? 자, 우리 단주기 혜성이라는 건 이제 태양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주기 혜성은 아무래도 오르투르 구름, 우르투르 구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혜성을 조절하든지 새로 생성되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다라는 이론이 나온 거예요. 장주기 혜성은 태양계 밖으로 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케이퍼 벨트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케이퍼 벨트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르투르 구름이나 케이퍼 벨트를 만든 이유는 뭘까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태양계가 자신의 이론을 어떻게 이론처럼 오래됐다고 믿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천문학자가 그런 거예요. 우르투르 구름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 과학자들은 자기의 편견 때문에 본 적도 없는 것도 어떻게 해요? 만들 수 있어요.